50페이지. 저요, 거기요? 아니요, 머리가 길어가지고 혼자 자르는데요. 잘못 잘랐어요. 아니야. 머리가 앞뒤가 이렇게 돼가지고 잘랐더니 잘못 잘랐어. 아우, 더워. 자, 가위. 자요, 보세요. 가위 있죠? 가위 있고, 여기 을 있죠? 을이 있으면, 이렇게요. 을이 이렇게 가한테요. 이렇게. 아니, 머리가 앞에가 너무 구부리거리는 거예요. 조금 자랐는데 계속 자르게 되는 거예요. 거울 보고 똑바로 자르는데, 그래서 지금 자르는데 자른 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요. 1억이죠? 1억을 주면 여기서 이렇게요. 이렇게 값이 있잖아요.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설정을 하죠. 저당권이요.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뭐라 하냐면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피담보 채권이요. 이 피담보 채권은 확정 채권이잖아요. 확정 채권은 이렇게 등기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뭐라 하냐 주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을 뭐라 하냐 이것을 종된 권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먼저 뭐가 있어야 돼요? 주된 권리가 있어야 되죠?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죠?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립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립상의 부종성이요. 이 성립상의 부종성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 뭐라냐? 이 사람을 채권자라고 그래요. 이 채권자가 뭐냐면 저당권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 갑을 뭐라냐? 이 사람을 채무자라고 얘기를 해요. 채무자. 이 사람을 뭐라 하냐?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물상보증인. 노.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요. 저당권 설정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A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은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물상보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은요, 채무자고 물상보증인 묶어가지고 채무자고 그래요. 왜냐면 어차피요, 물상보증인데요, 자기가요,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빌리는데 자기가 담보로 제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단 말이죠. 이걸 성립상의 부종성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된 권리가 있어야 종된 권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이 말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채권자가 아니면 채권이 있다 없다? 없죠.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채무자가 아닌 사람이 채무자가 된다고 말은 그 사람은 만약에 갑이 채무자가 아니다 해봐. 그러면 을은 갑한테 돈을 빌려준 게 없죠. 한마디로 말하면 채권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요, 채권이 없다는 말이랑 똑같기 때문에 채무자가 아닌 사람은 채무자가 될 수 없고 채권자가 아닌 사람은 저당권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하고 병하고 제3자 간 합의, 제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합의가 있어야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이. 제3자는 합의가 있어야. 합의가 없으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주된 권리, 종된 권리는 주된 권리가 이전하잖아요. 이전하면요.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을 해요. 누구한테 이렇게 병이죠? 병이면 다른 말이 있으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해요. 여기는 무슨 등기하냐? 부기 등기를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전하는 것이냐? 주된 권리가 이전돼야 이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권을 양도한다는 것은 저당권만 양도하면 무조건 무효예요. 주된 권리가 없이 저당권만 양도하죠. 그럼 저당권은 무조건 무효예요. 그래서 저당권은요. 피담보 채권하고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거예요. 저당권은 자기 혼자는 절대로 안 돼요. 주된 권리가 없으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된 권리가 이전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채권이 이전한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이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채권의 양도인하고 양수인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어요. 왜요? 채권이 이전해야 저당권이 이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즉 저당권자하고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당권이 이전할 때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고요? 그것은 저당권자 양도인이죠. 그 다음에 양수인 두 사람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된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의 동의는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전하는 것을 뭐라냐? 그것을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그렇다 이 말이죠. 그것을 이전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전상의 부종성을 뭐라고 표현하냐? 이것을 수반성이다 이렇게 얘기해. 수반성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요. 주된 권리, 피담보 채권이 몇 실이 되죠?
그러면 종된 권리, 저당권도 없어져. 이것을 우리는 뭐냐? 이것을 존속상의 부종성이다. 이렇게요. 이 존속상의 부종성이라고 하는 것을 뭐냐면 그냥 우리는 이것을 부종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부종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정 담보물권이 유치권하고요. 그 다음에 약정 담보물권이 질권이나 저당권. 여기서는 엄격하고요. 여기는 완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완화가 되어 있단 말이 무슨 말이냐? 근저당하고 근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근저당, 근질. 알겠죠? 그 다음에요. 만약에 이렇게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뭐 없이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해. 당연히 소멸. 그걸 부종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소멸이요. 그러면 여기 등기를 어떻게 등기요? 이 등기는 뭐가 되냐? 무효가 되거든요. 그럼 무효가 되면 어떻게 하냐? 이 등기를 먼저 말소를 해야죠. 그런데 이 등기가요, 말소가 되기 전에 이것을 정한테 이렇게 등기, 저당권의 이전에 부기등기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정은 저당권을 취득하는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없냐면 지금 을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가 무효잖아요. 무효면 등기는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정은 아무리 을의 등기가 유효라고 믿었다 할지라도 정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고요. 그러면 이 등기가 무효일 때는 뭐라고 하냐? 무효 등기의 유형, 무효 등기의 유용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죠. 이 무효 등기의 유용은 먼저 무슨 등기를 안 된다? 표제부 등기의 유용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구 건물을 철거하고 구 건물의 등기를 신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는 것, 그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무효 등기의 유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갑구와 을구죠. 그러면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이해관계인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을 때만 무효 등기를 유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담보물권에 관한 성질이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은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이제 불가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런 불가분성은 뭐죠? 그래서 채권 전부를 뭐 할 때까지, 변제 받을 때까지. 자,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그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물상대위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유치권에는 있다, 없다? 유치권에는 없고요. 없고, 그 다음에 질권하고 어디만 있다? 저당권에만 이렇게 있는 거죠.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요. 그러면 이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 피담보 채권 1억을 빌리고 갑의 건물에다가 뭘 한다? 이렇게 저당권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저당권은 뭐냐? 저당권은 물권이거든요.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사람이 뭐를?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거든요. 그런데 이 물건을 지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물상대라는 것은 이 물건이요. 물건이 멸실, 그 다음에 훼손, 그 다음에 공용징수. 이 딱 세 가지. 멸실, 훼손, 공용징수. 그러니까 뭐는 안 되냐면 물상대는 매매대금 안 돼요. 매매대금이라든가 다른 국가고시 뭐 차임, 월세, 차임이라든가 보증금, 권리금 그런 것은 안 돼요. 반드시 멸실, 훼손, 공용징수다. 그럼 봐봐. 먼저 물건이 멸실됐다고 해봐. 그럼 물건이면 멸실되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럼 물건이 없으니까 지배할 게 없잖아요. 지배할 게 없다는 것은 결국 물권이 없다 이 말이죠. 물권이 없다. 그럼 물권이 없다는 것은 뭐냐? 저당권이 없다는 거예요. 저당권이 없다. 알겠죠? 그러니까 물건이 멸실되면 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물건이 멸실되면서 여기서요, 화재보험금이 나온다 이 말이죠. 화재보험금이요. 그래서 훼손되면서 손해배상금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손해배상. 공용징수 수용되면서 수용보상금이 나온다 이런 말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것을 가치적 변형물이다 이렇게. 가치적 변형물이다. 그래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질적 변경이라고 하는데요. 물건이 멸실되면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소멸하지만 물건이 멸실됨으로써 이렇게 가치적 변형물인 이런 것들이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저당권은요 이것 위에 이렇게 미치는 거죠. 그것을 물상대위라고 하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화재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이나 수용보상금은 누구 것이냐? 그것은 누구 거냐면 그것은 채무자 갑 거거든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는 당연히 화재보험금을 누구한테 지급하죠? 갑에게 지급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우리가 물상대위하려면 이 화재보험금을 갑에게 지급하기 전에 그 채무자에게 지급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뭐를? 압류를 해야 돼, 압류. 그런데 이 압류는 누가 한다?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압류는 누가 해도 관계없어. 압류는 누가 해도 관계없어. 그런데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려면 저당권자가 직접 물상대위권을 행사는 해야 되지만 행사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된다? 압류가 되어 있어야 된다. 압류가.
압류는 누가 한다? 제3자가 압류해도 관계없다. 이 말이 중요해요. 여기서 물상대고, 물상대에는 유치권 안 되고 질권과 저당권만 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알겠죠? 가압류. 그 다음에 경매 기입 등기, 경매 기입 등기.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였죠? 가등기 담보. 이러면 아마 공시법 같은 건 이렇게 다 배울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것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만 알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말소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서는 모두 세 가지의 형태를 보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A하고 B하고 이렇게 C하고. 그렇죠? 여기도요, 여기도 이렇게 갑이 있죠? 여기 A하고 B하고 이렇게 C하고. 여기도 이렇게 갑이 있으면 여기 A하고 B하고 C하고 이렇게 세 가지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게요, 저당권이다. 여기요, 전세권. 여기는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 또는요, 임차권. 이게 하나의 같은 세트예요. 알겠죠? 여기는. 알겠죠? 전세권, 그 다음에 여기요, 근저당권 이렇게요. 그런데 여기서 경매가 되죠? 누가 경매를 청구하냐는 것은 절대로 중요하잖아요.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이 건물을 뭐가 있다? 경락받은 경락인이 있죠? 경락인은 누구냐? A라고 하죠. 그럼 경락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먼저 말소 기준 권리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에서 A 저당권, 여기 뭐 C 근저당권, 둘 중에 어디다? A죠. A죠. A가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면 A 이하의 권리는 전부가 다 뭘 한다? 소멸하죠. 소멸. 우리는 이것을 뭘 한다? 소멸주의다. 소멸주의니까 이 경락인은 책임을 질 게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이 B는요, B는 경락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고 여기 임차인은요,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알겠죠? 똑같은 말인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이번에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는 전세권이에요.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요. 여기는 근저당권이고요. 여기는 저당권이다. 이런 말이죠. 그럼 이 건물을 또 경락받은 경락인이 누구냐? 경락인이 B다. 이 말이죠. B. 여기 1억이고, 여기 1억이고, 여기 1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여기 B하고 C가 말소 기준 권리죠? 이 중에서 어디가 더 위에요? B죠? 그래서 B가 말소 기준 권리죠? 그래서 B 이하만 소멸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멸주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세권하고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죠? 소멸하지 않고 B가 인수, 그것을 인수주의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 전세권의 경우 전세권자가 뭘 한다? 배당 참가. 배당을 한다. 배당 참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세권은 뭐가 된다? 소멸.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요. 여기는 뭐냐면 여기요. 여기는 저당권이고요. 여기는요, 가압류고요. 가압류. 여기는요, 전세권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건물이 또 경매가 되죠? 이건 또 경락인이 이렇게 있겠죠? 경락인이 C다. 이런 말이에요. C. 이렇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저당권 1억이고요. 가압류 1억이고, 전세권 1억이란 말이에요. 1억이죠? 그럼 1억 되면요. 여기서 경매대금이 만약에 2억이다. 2억. 경매대금이 2억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권리 먼저 찾아야 되겠죠? 여기였죠? 가압류가 있고 누가 있어? 저당권이 있죠? 그럼 몇 번부터 말소 기준이다? A죠? A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죠?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경매대금으로 나누어 가져가죠? 그런데 경매대금이 얼마죠? 2억이죠? 그러면 저당권자가 얼마를 가져가요? 1억을 가져가죠? 그 다음에 가압류가 얼마를 가져가요? 1억. 그러면 안 되죠? 여기가 가압류라면서 뭐를 가압류한다? 채권을 가압류하니까 채권자 이하, 가압류 이하는 모두가 평등해. 손해가 평등하니까 채권액에 비례해서 안분액을 정하는 거예요. 안분액을. 채권액에 비례. 그럼 만약에 B의 채권액은 얼마죠? 1억. 여기도 얼마죠? 1억. 둘 다 똑같죠? 둘 다 똑같으니까 1억을 두 사람이 나누어 갖는 거예요. 얼마씩? 5천씩. 만약에요, 여기는 2억이고 여기는 1억이다. 그럼 차이가 있죠? 그럼 여기는 7,500, 2,500 이런 식으로. 내가 지금 이해됐나요? 이렇게 나누어 가는 것을 채권액에 비례해서. 왜냐면 가압류라는 것은 채권을 가압류하고 채권은 손해가 없기 때문에요. 가압류 이하는 모두가 다 평등하게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말소 기준 권리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항상 여러분요, 저당권이 빠르냐, 전세권이 빠르냐 이 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임대차죠. 임대차. 그러면 임대차는 순서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임대차는 목적물의 인도 플러스 뭘 한다? 전입신고. 전입신고하면 여기서 뭐가 나온다? 대항력이 나오죠. 대항력이 나오죠. 대항력이 나오면 이 대항력하고 뭐냐? 이렇게 저당권하고를 비교를 해가지고 누가 순서가 빠르냐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찾을 때는 어떻게 찾는 것이냐? 이렇게 찾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요.
여기 인도가요, 2월 1일 전입신고가 2월 1일, 저당권 등기가 2월 1일이다 그러면 9시죠? 이렇게요.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고, 여기는요, 2월 2일 9시다. 이렇게. 그 다음 날이다. 같은 날이고, 다음 날이다. 이 말이죠. 여기는 뭐냐면, 같은 날. 이 말이에요. 같은 날. 같은 날. 항상 이게 기준이요. 그 다음 날, 이 말이죠. 다음 날 저당권이 있다. 알겠죠?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빠르냐? 2월 1일, 2월 1일, 그럼 언제죠? 여기가 2월 2일 0시. 여기도 2월 2일 0시잖아. 2월 1일이고, 여기는 2월 1일이죠? 누가 빨라? 저당권. 그래서 여기는 1번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는요, 여기는 2월 2일이죠? 0시죠? 여기는 2월 1일 9시. 여기서 임차권이 빠르죠? 여기는 2번 여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같은 날이다 그러면 누가 빨라? 저당권이 빨라. 그 다음 날이다. 누가 빨라? 임차권이 빠르다. 임차권이 빠르다. 알겠죠? 왜냐면 임차권은 그 다음 날 0시니까. 그 다음 날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그 저당권은 9시니까. 지금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구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뭐냐면,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이 우선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죠. 이 우선적 효력이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데는 문제가 안 돼요. 어디서 문제가 되냐? 이러면 전세권. 그러면 건물 일부의 전세권이죠. 그럼 건물 일부의 전세권은 어떻게 돼요? 전세권 일부는 경매 청구, 경매를 청구하면 어디 간다? 나머지 부분은 경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럼 우선 변제는요? 우선 변제는요? 건물 일부예요? 건물 전부예요? 건물 전부의 매각대금에서 건물 전부의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받아. 건물 전부. 이것을 뭐란다? 우선적 효력이다. 이렇게 우선적 효력이다. 그 우선적 효력은 뭐냐면 먼저 뭐가 있다? 먼저 여기서 저당권 실행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저당권 실행 비용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있냐? 여기서 제3취득자. 여기서 제3취득자 말이야. 제3취득자의 비용 상환청권 이렇게 비용상 필요비 유익비. 그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 최우선 변제권이 나와. 최우선 변제권. 그다음에 여기요 당해세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요 그냥 우선 변제권 이런 것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우선 변제권은 뭐가 있어요? 우선 변제권은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나 그다음에 여기 전세권이나 여기 임차권. 이러면 임차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 일자가 있어야 되고 저당권이나 전세권은 뭐가 있어야 돼요? 등기가 있어야 되잖아. 이런 것의 순위에 따라 가지고 누가 더 빠르냐? 이걸 우선 변제라고 해요. 그런데 차우선은요 순서와 관계없이 제일 먼저 이 말이잖아요. 이런 거 빼고 제일 먼저. 이거 우리 뭐다? 주택임대차. 주택이 바뀌었다 했죠? 이번에 서울시에서는요 얼마다? 서울시는 1억이 얼마? 3,500까지 3천. 1억에 3,500 이렇게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세종특별시 있죠? 세종특별시가 어디로 들어와 있다? 옛날에는 광역시에는요 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시, 안산시, 그 다음에 용인시, 김포시만 되어 있죠? 거기에 어디가 세종특별시가 들어와 있어. 옛날에 세종특별시는 기타 지역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종특별시가 거기에 들어왔단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게 1억에서 얼마로? 3,500으로 이렇게. 됐죠, 지금? 자, 그러면 상가가 있죠? 상가는요, 얼마다? 6,500에서 2,200. 그 다음에 임금 우선 특경이죠? 임금은 3년분의 퇴직금, 3월의 임금, 그 다음에 재해보상금,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최우선으로 받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다 뭐다? 물건이고, 이것은 다 뭐죠? 이것은 다 채권이다. 원래 물건과 채권이 부딪히면 물건이 우선하지만 우선 변제, 그 다음에 경매대금에서 배당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우선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제3취득자라고 하는 말을 배워야 되죠. 제3취득자. 그럼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제3취득자라는 것은 이렇게요. 갑의 토지가 이렇게 있죠. 토지가 있으면 여기 의뢰한 사람이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피담보 채권 1억이요. 1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변제기가 6월 1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저당권이 1억이 있는 토지를요. 여기요. 3월 1일 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냐? 이것을 매수했어. 우리는 그것을 뭐냐?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사람이 여기다가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했어. 그래서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매수나 전세권이나 또는 토지의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 사람을 제3취득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이 제3취득자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제3취득자는요. 이 토지가 경매가 되기 전, 그래서 경매가 되기 전에요. 경매가 되기 전, 그 다음에 경매가 되고 난 후, 이 말이죠. 경매가 되기 전, 경매가 되고 난 후. 경매가 되기 전 후는 어떻게 하냐? 경매가 딱 되죠?
그러면 이 제3취득자는 경매인이 될 수 있어. 자기가 경매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뭘 할 수 있냐? 경매대금에서 저당권 실행비용 다음으로 뭘 할 수 있어? 이건 비용 상환 청구, 제3취득자 비용 상환 청구를 받을 수 있어. 경매대금에서. 그런데 경매가 되기 전에는 어떡하냐? 그럼 봐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은 저당권이 1번이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이하의 모든 권리를 뭐 한다? 소멸하는 거잖아. 소멸.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매수인이나 전세권자나 지상권자는 이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면 소멸하니까 갑이라는 사람한테 빨리 6월 1일 날 1억을 돈 갚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채무자한테. 그런데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 갚죠. 그럼 어떻게 하냐? 먼저 변제기 후, 그 다음에 채무자 값,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알겠죠? 채무자가 돈을 갚지 말라고 하더라도 일단 뭘 한다? 피담보 채권을 뭐하고? 변제하고 난 다음에 변제 후, 알겠죠? 저당권 등기를 말소하고, 저당권을 말소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에게 뭘 행사한다? 구상권을 행사한다. 이것을 제3취득자. 그럼 여러분요, 제3취득자라는 것은 의외로 시험에 많이 나와. 그렇죠? 왜 많이 나오냐? 일단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매수하는 사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저당권, 전세나 지상권자, 이 사람은 다 뭐라고 그래? 다 제3취득자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꼭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 저당권의 침해죠. 그럼 저당권의 침해가 있으면 저당권은요,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어 없어?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고, 저당권에게 무슨 청구권이 없어? 반환 청구권이 없어.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다.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저당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 이 손해배상은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전이라도 무슨 말이냐? 경매가 되기 전이라도 저당권의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채무자가 담보를 뭐 한다? 손상, 그 다음에 감소, 그 다음에 한다? 멸시라거나, 손상, 감소, 멸시라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는다. 채무자고 물상보증이나 말은 달라. 아니 뭐죠? 채무자고 저당권 설정자라고 하는 말하고 달라. 채무자는 그야말로 돈을 빌린 사람이지만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물상보증인이 될 수도 있으니까 말이 다르다고. 이럴 때는 어때요? 이럴 때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니까 어떻게 한다? 당장 돈을 갚으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즉시 변제 청구권이다. 이렇게 당장 돈을 갚아라. 즉시 변제 청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것이죠. 저당권 설정자예요. 책임 있는 사유, 귀책 사유. 책임 있는 사유로 담보물의 가치가 감소해.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해. 이건 설정자예요. 그러니까 설정자하고 채무자가 다르다고 그랬죠. 설정자는 누굴 얘기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을 얘기하죠. 설정자의 잘못으로 담보물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죠. 이때는 뭐를 청할 수 있냐? 뭘 청한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네. 담보물을 보충해달라고 청구해. 그럼 담보물을 보충하면 퍼펙트하죠. 더 이상 퍼펙트하니까 어때요?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 없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죠. 당장 동물을 갚으러 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즉시 변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당장 돈을 갚으러 갈 수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면 그럼 즉시 변제 청구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 즉시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다. 저당권에 침해가 있다, 그것은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반환 청구,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다. 손해가 있으면 저당권 실행 전이라도 경매가 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청구할 수가 있다 이 말이고, 제3취득자는요 경매가 되기 전하고 경매가 되고 난 후가 다르죠. 경매가 되면은 제3취득자가 경매인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매되면서 비용을 받을 수 있고, 경매가 되기 전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라도 피담보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에 말소를 청구한 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제3취득자요. 저당권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경매대금에서 우선적으로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우선하는가, 우선적으로 먼저 배당이 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소 기준 권리죠. 세 가지. 말소 기준 권리, 특히 중요한 것은 뭐다? 그것은 저당권, 인장권, 압류가 아닌데 만약에 임차권하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근데 임차권의 경우는 전입신고라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죠. 그러니까 항상 저당권하고 같은 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이 우선하지만 저당권이 그 다음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누가 우선한다? 임차권이 우선한다. 그래서 암기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상대위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고 질권과 저당권에 인정되고요. 이 물상대위라는 것은 가치적 변형물이 있어야 되겠죠. 멸, 회, 공 세 가지만 되고 매매대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차임이라든가 보증금, 권리금에는 물상대위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로 우리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요 저당권에 관한 것들이에요. 알겠죠? 이것 빼고 이제 저당권에 뭐가 있냐면 첫 번째 이제 피담보 채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의 효력 범위. 알겠죠? 저당권의 효력 범위. 그 다음에 저당권을 어디다 설정한 객체. 이 세 가지만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하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밖에 없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문제를 보면 자 678을 보면요. 부동산에 대하여 질권 안 돼요. 부동산 줄 것이고 그건 저당권이에요. 부동산은 저당권 이렇게요. 그럼 질권이죠? 질권은 뭐냐? 동산이에요. 동산. 질권은 동산 이렇게. 자, 50페이지 보는 거예요. 50페이지 679번은요. 679.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 이런 유치적 효력 줄 것이고 점유라고 그래. 점유. 점유를 유치적 효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유치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죠? 어디서 점유하죠? 그래서 거기다가 점유라고 했죠? 옆줄을 긋고 질권, 점 찍고 그 다음에 유치권. 질권하고 유치권은 유치적 효력이 있어. 다른 말로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680 질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있죠.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681 유치권은 부종성이 엄격해. 무슨 말이냐? 법정 담보물권은 부종성이 엄격해. 그런데 근저당권하고 근질은 근저당권 근질하죠.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681은요. 피담보 채권이 소멸 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격료가 되기 전에 피담보 채권 소멸 줄 거봐. 피담보 채권 소멸하죠. 그러면요. 말소 등기가 격료되기 전 저당권은 뭐한다? 당연히 소멸하죠. 당연히 소멸. 그러면 저당권 등기는 말소가 되든 말든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라고 했잖아 아까.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인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소멸이죠.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말소가 되기 전에도 무효. 저당권부 채권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 그래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면 그때서 뭐 때문에? 공신력 X.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잖아.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래서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저당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저당권 행사 불가분성은 누구나 다 있죠. 자, 물상대에는 질권과 저당권, 전세권, 과대기 담보권, 양도 담보의 경우는 물상대가 인정되나 가장 중요하죠. 유치권에는 우물추가 없다. 유치권, 우물추가 없다. 우선변제권, 물상대의성, 추구표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85 경매청구권, 물상대의권, 변제권, 비용상환청권, 간이변제 충당권 중에서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 거. 유치권보다 물상대의다 이 말이에요. 물상대의. 686 저당권 목적물의 소실로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하게 된 화재보험금이죠. 보험금 청구권, 보험금 청구권에서 말 수 있다. 물상대의권이 인정된다. 저당권이니까. 유치권의 목적물을 하면 큰일 나. 알겠죠? 그 다음에요. 보험금 청구권에 와서 그렇죠? 가치적 변형물 이렇게. 가치적 변형물 이렇게. 자, 687 저당권자는 저당물의 공용징수로 인하여 설정자가 받을 금전의 지급전 동그라미 압류. 그래서 압류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 그 말이 중요해. 압류는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해. 제3자. 그 다음에 619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의 물건 이걸 여기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 그럼 두 번째 줄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지 않아도 물상대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690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먼저
일반 채권자가 압류나 가압류했다. 일반 채권자가 다른 사람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러든지 말든지 저당권자는 물상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자, 형 5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그럼 55페이지 넘으면 저당권이라고 이름 지금 되어 있나요? 자, 저당권 1번. 저당권 설정 계약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요, 지금 우리가 설명한 것들을 가지고 중심적으로 먼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4번을 먼저 보세요. 4번. 3번. 3번요. 용익권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나요? 되어 있어요. 3번. 775번. 775번. 됐죠? 여기 용익권 관계가 뭐냐? 이거 말소기준 권리예요. 용익권과 관계가 말소기준 권리. 알겠죠? 자, 볼까?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 설정.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권이 설정되고 그 다음 몇 번 있다? 2번 저당권. 여기 봐봐. 여기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지상권, 2번 저당권 이 말이죠.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소 기준 권리는 몇 번이다? 몇 번 저당권? 거기다 써. 거기다가 1번 저당권에 써. 말소 기준 권리. 1번이 말소 기준 권리라고. 1번이 쓰라고. 말소 기준 권리라고. 1번이. 2번이 아니라고. 알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어떻게 돼요? 2번 지상권은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 말이죠. 알죠? 그럼 봐봐. 이 지상권은 뭐라고? 지상권 동그라미. 지상권은 뭐라고 표현해? 지상권은 뭐라고 표현하냐고? 여러분 써. 제3취득자 이렇게. 정성이 똑바른 사람 나온 적밖에 없으니까. 제3취득자. 알겠죠? 왜? 1번 저당권 있잖아요. 2번 지상권, 전세권 매수한 사람은 제3취득자가 한다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지상권을 소멸한다고 말하면 안 되고 이걸 제3취득자라고 한다고. 저당권 밑에 있으니까. 알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뭐라 하냐? 저당 뭐죠? 경매가 되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죠? 뭘 얘기한다? 물상 아니면 뭐죠? 제3취득자로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다음에 776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저당권 설정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럼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에요? 아니 이걸 읽고 나서 무슨 말인지 알아야죠. 전세권 1번이에요? 저당권 1번이에요? 이걸 얘기하죠. 이거 여기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데다가 저당을 잡았다잖아요. 알겠죠? 그럼 이건 전세권 1번, 저당권 2번이죠. 그러면 설정된 경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제3자에게 경락돼도 전세권자의 용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거기다 써. 바로 밑에 나오긴 나오지만 바로 밑에 나오니까 바로 밑에 볼까요? 776하고 777을 묶어. 좋은 번호 나왔죠. 777. 알죠?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여기 봐봐.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그럼 전세권 1번, 저당권 2번이죠. 여기를 얘기하죠. 여기. 그럼 어떻게 돼요?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된다. 그런데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제3자에게 경락이 되더라도 전세권자 용익권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을 일단 소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여기 봐봐. 777을 보면요. 저당권 실행 시. 저당권 실행이란 말이에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경매잖아. 경매. 저당권 실행이란 말이 경매죠.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러니까 776하고 777은 묶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778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여기죠. 똑같아. 지상권이 더 먼저죠. 여기서 문제. 여기서 지상권은 제3취득자도 아니다. 여기서 지상권은 제3취득자도 아니다. 이러면요. 떠올 필요 뭐가 있어? 제3취득자는 뭐다 말해? 저당권, 근저당권 다음에 있는 지상권자, 전세권자, 매수인이라니까. 여기 지금 누가 더 빨라 지금? 그러니까 지상권자는 제3취득자도 아니다. 무슨 말이겠죠? 776, 777, 778은 제3취득자가 아니라니까. 저당권보다 위에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지상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경매가 돼도 소멸하지 않는다. 779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됐어. 경매가 됐어. 그런데 저당권 설정 전부터 뭐가 있어? 지상권이 있었어. 그럼 누가 1번이에요? 지상권. 제3취득자도 아니다. 경매가 되면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는 말은 지상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은 소멸한다 안 한다? 지상권 동그라미하고 소멸 X 이 말이죠. 그런데 785번 보면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실행된 경우 저당권 설정 후 그 토지 위에 지상권을 취득하고 건물을 축제했다. 저당권 설정 후. 그러니까 누가 1번? 저당권. 누가 2번? 지상권.
지상권은 뭐라고 그래? 제3채익자. 경매가 되면 지상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건물을 축제했죠? 그 건물을 뭘 해야 돼? 철거해야지, 철거. 여러분 위반이잖아 지금 이게. 이게 지금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 을이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 2월 1일. 그 다음에 병이 지상권이죠. 3월 1일. 그래가지고 병이 여기다 건물 지어서 병이 그럼 경매가 됐어. 그러면 저당권자 다 소멸하죠? 지상권도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상권자가 건축한 건물도 뭘 해야 돼? 당연히 철거해야죠. 그렇죠? 781. 갑의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된 경우 저당권 설정 전 을이 그 토지의 임차권을 취득, 임차권 누가 그럼 빨라? 임차권. 경매가 돼도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맨 끝에 임차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경락인 동그라미 하고 경락인은 임차권을 인수 그것을 뭐라 한다? 인수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제일 쉬운 게 영유권과 관계죠. 자, 4번 저당권 등기의 유용이라고 나와 있나요? 저당권 등기 유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피담보 채권을 소멸 후 소멸 후 저 피담보 채권을 소멸한 후 그다 써. 소멸한 후 동그라미하고 써.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당연 소멸하고 말소 등기 없이 그냥 187조예요. 저당권은 당연 소멸하고 등기는 무효 이렇게. 등기는 무효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도 저당권은 당연 소멸하고 등기는 무효 이렇게. 알겠죠? 따라서 저 첫 번째 끝에 저당권 등기를 새로운 저당권 등기로 유용하기로 합의 가로 묶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뭐다? 유효. 자, 부동산 소유자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어 말소되어 할 저당권 등기를 이용하기로 다른 채권자와 합의하고 이전에 부기 등기를 했죠. 부기 등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줄거.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인 X라고 써. 다른 사정이 없으면 이해관계인 X. 그러면 뭐가 된다? 유효. 이렇게 유효. 자, 했어요. 자, 그 다음 7번 봐. 7번. 다른 건 안 했으니까 7번. 저당권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고 돼 있어요. 7번 몇 번이냐면 812번. 주택임대차보호법 8조상 소액 임차인은 보증금 중에 일정이 그걸 말한다. 최우선 변제죠. 최우선 변제. 그래서 다른 담보권자의 경매 신청 등기 전 뭐를 갖춰? 대항 요건을 갖추면 1순위 저당권자의 우선 그걸 가로 묶고 1순위 저당권자의 우선 그걸 뭐라고 그래? 최우선 변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자, 59페이지 813 보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의 임금 최종 3개월의 임금 여기 나와죠? 여기요 최종 3개월의 임금 알겠죠? 그것도 뭐다? 최우선 변제. 그러니까 저당권보다 우선 동그라미 우선 두 번째 줄 우선 저당권보다 뭐한다? 우선 그걸 뭐한다? 최우선. 814 저당 목적물에 대하여 부과된 국세라고 되어 있죠?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은 저당 채권의 우선 이걸 뭐란다? 당해세라고 얘기해.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부과된 국세 그래서 맨 끝에 조그맣게 당해세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예요? 이런 봐봐. 여기 한번 봐봐 여기. 저당권 여기 있잖아. 저당권보다 먼저 당해세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815 저당권 설정 등기의 경로와 임차례 임차주택의 입주 주민등록 전입신고 그 다음에 임대차에서 확정일자가 모두 같은 날이다. 모두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더 빠르냐 이 말이죠. 모두 같은 날이다.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모두 같은 날이다. 이런 말이 어렵죠. 이런 봐봐. 이런 말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아까 물상대에 다 했죠. 잠깐 지우고 보면 아무 말도 아닌데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하는 것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경매할 때 누가 더 먼저냐 이걸 따질 때 이렇게 따지는 것이고 우선 변제는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신고 이 두 가지로부터 뭘 하냐? 먼저 대항력을 구해. 대항력하고 그 다음에요. 여기 확정일자를 구해가지고 늦은 날이 우선 변제야. 우선 변제권. 늦은 날이 우선 변제권이라고.
늦은 날이. 그럼 어떻게 되냐? 주택의 인도 2월 1일, 전입신고 2월 1일, 확정일자 2월 1일, 9시죠? 확정일자는? 여기 봐. 여기 2월 1일, 2월 1일, 2월 2일, 9시. 확정일자 그 다음날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2월 1일, 2월 1일 그러면 언제다? 2월 2일 0시죠? 여기는요 2월 2일 0시죠? 누가 더 빨라 여기는? 누가 더 빨라? 9시. 여기가 더 빠르죠? 여기 2월 1일. 여기는 똑같은 2월 1일에 2월 1일인데 어디가 더 빨라? 여기가 더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확정일자하고 등기하고는 똑같은 날이잖아요. 같은 날. 그러니까 같은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했다 그러면 확정일자가 더 빠르고 그 다음날 확정일자를 했다 그러면 대항력이 더 빠르죠. 그럼 이 중에서 뭐냐? 늦은 날을 기억, 늦은 날. 늦은 날을 기억. 그래서 언제 여기는 2월 2일 0시. 알죠? 대항력하고 똑같죠? 대항력하고. 여기는요, 여기가 더 늦죠? 여기는요, 2월 2일 9시 이 말이죠.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구해가지고 저당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구해가지고 저당권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같은 날이다. 모든 것이 같은 날이다. 그러면 무조건 저당권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모든 것이 같은 날이다. 그러면 여기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대항력, 확정일자 이 모든 것이 같은 날이다. 얘 봐. 같은 날? 그러면 여기는, 여기 봐봐. 여기는 대항력이 2월 1일 0시죠. 알겠죠? 여기는요. 2월 1일 9시죠. 그런데 여기요. 만약에 같은 날이니까 저당권도 같은 날? 그러면 2월 1일 9시죠. 저당권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요. 여기는 우선 변제는 언제다? 2월 2일 0시. 늦은 날이니까. 항상, 왜냐면 우리가 우선 변제는 뭐까지 다 봐야 된다? 우선 변제는 뭐까지 봐야 되는 것이냐? 대항력, 확정일자까지 다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빨라? 저당권. 그 다음날 그러면 누가 빨라? 우선 변제가 빠르다니까. 똑같아. 우리가 여기 하는 것도 같은 날 누가 빨라? 같은 날 저당권. 그 다음날 저당권은 누가 빨라? 대항력이 빠르죠? 같은 날 그러면 누가 빠르냐? 같은 날 확정일자 빨라. 그 다음날 그러면 누가 빨라? 그러면 대항력이 빠르다니까. 알죠? 이렇게 해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번 봐봐. 거기 보면 저당권 설정 등기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모두 같은 날이죠? 근데 모두 같은 날인데 그럼 먼저 봐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모두 같은 날이면 누가 더 빨라? 확정일자가 빠르죠? 그러면 우선 변제는요. 빠른 날을 기준한다? 늦은 날을 기준한다? 늦은 날을 기준하니까 결국 누가 빠르다? 저당권이 빠르다. 알겠죠? 그래 봐봐. 이제 봐.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 하나만 가지고. 설명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여기 보면 저당권 등기하고 저당권하고 그다음에 전입신고하고 그다음에 확정일자가 다 같이 같은 날이다. 그럼 무조건 저당권이 1순위예요. 알겠죠? 그 다음 날이다. 누가 우선해?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우선해? 저당권. 그럼 그 다음 날 저당권 등기했다. 그 다음날 저당권, 그 다음날 그럼 누가 빨라? 우선 변제가 우선한다. 우선 변제가. 같은 날 누가 우선해? 저당권. 똑같아. 여기도 똑같아. 같은 날 그러면 누가 우선해? 저당권. 그 다음날 그러면 누가 우선해? 대항력. 똑같아. 우리가 우선 변제나 확정일자고 할 때도 전입신고하고 같은 날 다 이루어졌던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당권이 빨라. 그 다음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 다음날 저당권 등기했다가 나올 거예요. 그럼 누가 빨라? 우선 변제가 빠르다. 그럼 여기 한번 봐봐. 모두 다 같은 날이죠? 같은 날이면 무조건 누가 빨라? 저당권이 빠르다 이 말이야. 저당권이. 자, 816.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배당 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다. 저당권자는요. 거기다 써. 주택 임대차 옆줄 긋고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 채권. 주택임대차에서 우선 변제권은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 채권. 알겠죠? 배당 요구 채권. 옆줄 또 써. 만약 임차권 등기 명령. 옆줄 긋고 배당 요구 X. 배당 요구가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있으면 배당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8번 817을 보세요.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이죠?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에 설정. 그러면 지상권자는 저당권자에게 그 토지로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막을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지상권이 저당권보다 후. 그러니까 뭐예요? 누가 1번이에요? 누가 1번이냐고. 817.
지상권은? 그러니까 제3취득자니에요. 이 말이 제3취득자는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번,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의 변제에 의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변제하고 소멸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후순위자는 후순위 근저당권자로서 제3취득자 X,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돈 갖고 변제 청구 못해요. 말소 청구 못해요. 똑같아. 알겠죠? 이러면 그러니까 그 밑에도 똑같아. 근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근저당권자, 이 사람은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요.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돈을 변제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819.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뭐라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뭘 했어? 양수했다잖아요. 이거 이 사람 뭐라고 그래?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 이퀄 제3취득자예요. 이게 제3취득자라고. 자, 지금부터 봐. 이제 경매인이 될 수가 있다. 두 번째 끝에 변제기 후 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옆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 말 수 있다. 변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나서 말 수 있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에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면 경매 대가에서 비용의 상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한꺼번에 다 나와 있잖아요. 제3취득자가. 알겠죠? 저기에 나와 있는 내용 전부 다 나와 있죠? 이게 제3취득자. 이게 잘 나온단 말이죠. 그럼 820은요.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후, 전세권이 저당권 후. 그럼 뭐예요? 제3취득자, 제3취득자, 비용을 지출했다.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있다. 821.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권을 취득했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근저당물을 취득했다. 취득했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3자 되면 제3취득자. 알겠죠? 그래서 근저당권이 아니고 근저당물을 취득했다 돼 있잖아요. 물. 그러니까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말이죠. 제3취득자. 그러니까 피로비하고 유익비를 지출했다. 피로비와 유익비를 말한다. 비용이죠. 저기 보면 제3취득자가 우선하여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죠? 말을 이해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번 82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 토지의 지상권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한다. 뭐라고요? 지상권자가 통상의 용법에 따라 토지를 사용수익 줄고, 줄고죠. 그래서 저당권 침해 X. 저당권 침해가 아니죠. 봐봐. 여기 봐봐. 여기 이런 말이란 말이야. 봐. 여기. 여러분요, 적자 생존이에요? 자, 봐봐. 여기 갑이죠? 갑이 있고, 을이죠? 을이 저당권이 있고, 여기 또 병이요? 병이 지상권이 있는데, 이 지상권자가 지금 여기를 지상권의 목적에 따라서 건물이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다른 것은 안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거나 그 다음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자가 지상권의 용도에 맞게끔 지금 사용하고 있죠. 그러면 저당권의 침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얘기하죠. 자, 저당권자는요 반환 청구를 가지지 못한다. 써 점유 X. 점유 X이므로 이 말이죠. 824. 저당권이 설정된 이마의 수명이 부당하게 벌채 반출, 그걸 뭐란다? 이퀄 저당권 침해죠. 저당권 침해. 이런 경우는요, 수목의 반환을 말할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써 거기다가 옆줄 긋고 원래의 장소, 원래의 장소에 원상 복구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반환해달라 말 못한다고. 원래의 장소에다가 원상 복구하라고 청구해야 돼. 나한테 달라가는 게 아니고. 왜? 저당권자는 뭐를 못하니까? 점유 못하니까 반환 청구가 돼, 안 돼? 반환 청구 안 된단 말이야. 이런 봐봐. 반환 청구 안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잠겼어? 이거 잠겼어? 오케이. 나 봐봐. 내가 지금 저당권자인데요. 내가 저당물이죠. 저당물을 이쪽에서 침해했어. 좀 적자 성경하지 말고. 봐. 이거 가져가봐. 저당권 지금 침해당했죠? 지금 내 산에 있는 나무를 벌채에서 가져갔다니까. 그럼 내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내가 내 산이 아니고 다른 사람 산에다가 저당을 잡았는데 벌채 가져가고 있어봐. 들어봐. 가져갔죠? 그러면 이게 지금 차 싣고 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가 나한테 반환해달라고 청구 못해. 왜? 반환해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내가 반환 청구해봐. 반환 청구하면 어떻게 돼? 줘봐. 그럼 반환 청구 그럼 내가 받는다는 거잖아요. 저당권을 점유할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반환 못한다니까.
반환을 청구하면 내가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당권은 점유를 못하니까 반환 청구 못해. 자, 적자생존하지 말고. 자, 여기 어떻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본래 장소에다 갖다 놔라. 무슨 말이겠죠? 그렇게 청구가 나한테 달라. 이게 아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저당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죠?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이미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가로묶고, 소멸한 선순위 저당권, 무효인데 등기가 말소가 되지 않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우리나라는 순위가 승진하는데 2번이 1번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후수인 저당권자는 방해 배제 청권 가로묶고 그것을요 저당권 등기 말소 청구와 방해 배제 청구예요.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누가 한다? 저당권자. 죄송해요. 두 번째 줄 보면 후순위 그다음에 저당권자는 이게 돼 있죠? 저당권자만 동그라미 해봐. 저당권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물권적 청구권. 왜요? 저당권은 물권이니까. 자, 다음 826은요.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죠? 그 등기가 위조 등기 서류에 의하여 아무런 원인 없이 말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왜요? 왜 저당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죠? 저당권이 불법으로 말소됐어. 근데 저당권이 소멸이 아니래. 왜? 거기다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다. 등기는 효력 발생이지 뭐가 아니다? 전속이 아니다. 그 들은 것들은 많아요. 앞에만 살짝 하면 또 다 알아들어요. 알겠죠? 등기는 효력 발생이다. 전속이 아니다.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인지 전속 요건이 아니다. 자, 827. 저당권자는 저당권 설정 후 환거에 이르기까지 저당 목적의 멸실, 훼손 등으로 저당 부동산의 교환 가치가 하락하여 저당권자의 우선 배제권 행사가 방해되는 경우 저당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즉시 변제는 뭐죠? 즉시 변제? 채무자예요.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한다. 그러면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바로 밑으로 줄 거. 즉시 변제 청구. 바로 밑으로 줄 거. 기한의 이익을 잃는다. 바로 밑에 즉시 변제 청구. 829번 보면 채무자가 담보로 손상 감소 멸실하죠? 즉시 변제 청구할 수 있다. 그게 돼 있죠? 그게 바로 기한의 이익을 잃는단 말이 즉시 변제 청구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기한의 이익 상실로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즉시 변제 청구는 앞에가 채무자죠? 담보물 보충은 설정자. 담보물 보충은 설정자가 누굴 얘기한다?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을 얘기해. 채무자나 물상보증인. 알겠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자의 책임 있는 사유 가로묶고 저당물의 가액이 그 다음에 또 줄고 현저히 감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청구해 청구한다. 833을 먼저 봐. 833 저당권자가 담보물 보충 청구를 행사하죠.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832번 바로 위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가액이 현저히 감소 담보물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834 저당권에 침해가 있으면 저당권 실행전 동그라미 실행전이라도 손해배상. 835 제3자가 저당권의 목적물을 손상시켜도 나머지 부분의 가액이 피담보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 가로묶고 나머지 부분의 가액 그다 써 뭐라 쓰냐? 교환 가치가 채권을 담보하기에 충분 동그라미 손해 X 충분이라는 것은 손해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손해가 없으니까 뭐를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손해가 없으니까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잖아요. 다시 여러분요 55페이지요 55페이지 보면 765번을 보셔요. 765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거기서 줄었죠. 등기 그 다음에 채무 불이익이란 손해배상 이렇게 됐죠. 그다서 플러스 1년분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비용. 그래서 손해배상하고 저당권 실행비용을 묶어서 등기 X 등기를 하지 않아도 돼요. 자, 766은요 지연배상은 몇 년분이다? 경과하는 몇 년분? 1년분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가 1년분이다 말쓰냐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후순위 권리자와의 관계에서만 1년분이다. 관계에서만 했어요. 만나고 옆줄 긋고 채무자는 전액 변제.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 1년분만 아니고 채무자는 지연이자를 다 변제해야 돼요. 후순위 권리자 때문에 1년분만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767 저당권자 물상대의. 그럼 반드시 어때요?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누가 해도 된다? 제3자. 768 저당권은 뭐하자? 점유하잖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압류가 있은 후 가로묶고, 압류가 있은 후 맨 끝에 과실에 미친다. 압류가 있은 후에만. 왜? 뭘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 채권이 소멸하고 채권 동그라미하고 주된 권리. 저당권 동그라미 종된 권리. 그러면 뭐죠? 채권이 소멸하죠? 저당권도 소멸한다. 저당권도 소멸한다. 앞에다 써.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이렇게.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이 말을 써줘. 그래야지 우리가 채권이 소멸하면은 그건 187조가 되죠?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자,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이죠? 이런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성립상의 부정성에서 제3자 명의로 채권자, 저당권자, 제3자 명의로 채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제3자를 채무자, 제3자를 저당권자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갑과 을과 병, 3자 간에 뭐가 있어야 돼? 합의. 그래서 채무자 및 제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두 번째 줄면 끝에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 제3자 명의의 가로묶고, 제3자 명의의 채무자도 가능. 제3자 명의의 저당권, 제3자 명의의 채무자도 가능. 그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합의 아주 중요해요. 그 다음에 771은 저당권부 채권 양도. 아까 뭐라고 그랬냐? 우리가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채권은 주된 권리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양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저당권은 주된 권리가 없고 채권하고 분리해서는 절대로 양도할 수 없거든. 그러니까 저당권이 양도가 된다는 것은 뭐가 양도가 돼야 돼? 채권, 주된 권리. 그러니까 채권은 누구하고 누구다? 특정인과 특정인이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양도가 된다 이 말은 양도인하고 양수인하고 두 사람 간에 합의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의 합의는 있으면 된다 안 된다? 필요가 없다. 알겠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려면 세 번째 줄 끝에 물권자 합의는 갑 동그라미 양도인, 병 동그라미 양수인에 있으면 충분하고 을은 누구냐? 채무자까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772번이 정확하게 나왔죠? 771은 안 봐도 772는 정확하게 봐야 되겠죠? 여기 보면 저당권은 종된 권리죠? 피담보 채권 주된 권리와 분리하여 양도하지 못한다. 따라서 저당권 이전의 물권적 합의 자체는 저당권의 양도, 양수받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있으면 독하다. 따라서 누구하고 누구는 필요 없다? 채무자나 물상 보증인은 필요가 없다. 이게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죠. 잘 보고. 773 수급인이죠? 이런 봐봐. 우리가 수급인이 공사를 하는데 돈 안 주죠? 그럼 수급은 뭐를 해야 돼? 유치하지 뭐를 해? 봐봐. 내가 유치하죠? 유치하면 수급인은 어떻게 하냐? 수급인은 유치하면 일 못하지. 돈 못 벌어. 도급인은요?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하면 사실 모두한테 다 손해죠.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뭐라 한다? 유치권 수급인이 뭐라 한다? 이 공사 비용 100만 원인데 이 100만 원을 그냥 저당 잡아달라. 저당. 그럼 저당 잡아주면 어때요? 저당을 잡으면 그 사람은 그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잘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저당권은 뭐를 못하니까? 점유를 못하니까 나는 저당 등기하면 나가도 돼? 안 돼? 되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수급인이 그 피담보 채권을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을 하고 저당권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알겠죠? 그것은 뭐냐? 공사수급인의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에요. 그럼 무조건 등기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도급인이 예스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청구란 말 앞에 무슨 말이 있으면 매수다, 증감이다, 분할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으면 뭐다? 형성권이지만 그런 말이 없으면 뭐다?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청구란 앞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죠. 설정 등기. 그러니까 매수다, 분할이다, 증감이다, 소멸이란 말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냥 청구권이야. 그냥 청구권 써. 청구 동그라미 하고 도급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그게 중요해요. 도급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요. 저당권의 객체죠. 774. 저당권은요. 어떻게 하냐? 먼저요. 여러분요. 부동산이요. 써. 그 옆에다 써. 부동산. 부동산. 그런데 옆줄 긋고 부동산 옆줄 긋고 그 다음에 명인 방법 X. 농작물 X. 왜냐? 명인 방법하고 농작물은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안 돼요. 그 다음에 앞에 그러면 전세권이라고 되어 있죠. 774. 전세권 앞에다 써. 지상권. 있네. 죄송해요. 전세권 등기된 임목 지상권이 있네. 그 다음에 공유지문도 등기하죠. 저당권 얘기하죠. 토지의 일부는 될 수가 없죠. 거기다 써. 또 뭐가 안 되냐? 지역권 X. 지역권. 지역권 X라고 써. 안 돼. 되는 것 두 가지를 써. 되는 것 두 가지. 어업권, 광업권. 어업권. 그 다음에 점 찍고 광업권.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돼.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된다. 알겠죠? 공장재단, 광업재단에는 된다 이 말이죠. 자, 나머지를 여러분요 다 했는데 어디로 하냐면 57페이지요. 5번에 피담보 채권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 미치는 효력범위 있죠? 이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